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플랜트 박스에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어떤 식물을 심어서 어떤 방식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플랜트 박스라고 하는 건 방부목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상가나 어디 도로나 이런 데에 내가 만약에 정원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식물을 심을 맨 땅이 없는 경우에 이런 플랜트 박스를 활용을 해서 정원을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 10년간 우리나라 정원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플랜트 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 단순하게 그냥 측백나무랑 남천을 줄지어 심는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 그냥 알록달록한 초화를 몇 개를 심는다거나 사실은 이제 미관적으로 정원적인 가치로 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게 조성되는 게 특히 이 플랜트 박스 화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플랜트 박스 시공 같은 경우도 이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종이나 미관적인 요소가 별로 고려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이 플랜트 박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플랜트 박스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3개 정도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의도로 어떤 식물을 넣었고 어떤 분위기를 어떤 연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3개의 디자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3개의 디자인에 다루는 소재들 모두 택배로는 10%, 현장에서는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역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한 디자인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플랜트 박스로 정원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을 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린 건 처음인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3가지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또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함께 덧붙일 건데, 설명을 들으시고 이 3개의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과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총 10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클레마티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 리틀 머메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붉은빛, 핑크빛이 같이 섞여서 나와서 약간 살몬 컬러를 가장 아름답게 연출해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틀 머메이드라는 품종을 총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행사까지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디자인은 규모가 좀 있는 플랜트 박스, 그러니까 길이가 가로가 1.2m가 넘고 그리고 세로가 60cm 이상인 좀 규모가 큰 플랜트 박스에서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함께 보시겠지만 왼쪽 위에부터 설구와 그리고 밥티시아 중에 바닐라 크림 그리고 고강나무 중에 스노우벨로 뒷면을 채웠고, 그리고 앞에는 부틀레아 리트 퍼플과 그리고 목수국 가든라이트, 야생화 분홍 리스본, 에키놉스 플래티넘 블루 그리고 램스이어 중에 실키 플리스라는 품종을 넣어서 복합적인 식재를 해봤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할 때 똑같은 식물들을 반복해서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화단의 리듬감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정원 같은 경우는 모두 다른 식물로 구성을 해서 훨씬 더 복합적인 형태로 미관을 조성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식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컬러로 수종을 배치를 하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고 미관적으로 난삽해 보이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잎의 컬러나 꽃의 컬러의 범주를 좁히고 원색을 가능하면 배제함으로써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복합 식재를 했는데도 서로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설구아나 밥티시아, 고강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컬러, 그리고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보라색, 또 에키놉스 같은 경우도 보라색 또는 청색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요즘들의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 건물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는, 미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회색이나 아니면 연회색으로 곡선보다 직선을 훨씬 많이 사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 좀 약간 딱딱해 보이는 형태로 건물들이 많이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있는데,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꽃들을 넣게 되면 이 건물과 식물들의 이 화려함이 서로 조응을 하지 못해서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딱딱한 톤의 건물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톤, 너무 튀지 않는 톤의 꽃 컬러로 가능한 건물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색깔이 좀 밋밋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설구와 그리고 목수국, 에퀴놉스 같은 경우는 화형이 원형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부틀레아나 밥티시아나 이런 것들은 꽃이 스파이크형, 촛대형으로 이제 연출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고각나무는 스노우벨 같은 경우는 이제 종꽃 형태로 꽃의 끝이 지면을 향하도록 이제 개화를 하게 되는데, 컬러가 다양하지 않은 대신에 화형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화형으로서 좀 다양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목수국 중에 리틀라이트라는 품종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 들어온 목수국이고 여러분들 화이트라이트로 잘 알고 계시는 이 가든라이트 컬렉션 중에 가장 신품종인데, 지금 이미지로 보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유럽에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포복성으로 땅에서 기는 형태로 꽃이 개화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하단부에 조금 허전함도 메꾸고 꽃 자체도 굉장히 풍성해서 굉장히 좋은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재를 고려를 하신다면 강전지를 해서 최대한 꽃을 낮게 피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램스이어 정도만 제외를 하고는 모두 다 제각각의 꽃을 이미지상 피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설구와는 봄꽃, 부틀레아는 데드헤딩만 해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에퀴놉스는 여름꽃, 목수국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스노우벨 같은 경우는 봄꽃,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꽃이 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특정 시즌에만 너무 미관적 가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계절감을 줄 수 있도록 품종을 안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없을 때도 램스이어나 분홍 리스본이나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은녹색의 이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없는 시기에도 이 이파리의 컬러로서 허전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다만 이제 이 정원의 단점을 꼽자면 이 정원 같은 경우는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키가 많이 크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많은 품종이 원래 들어갈수록 관리를 하기가 각자 수형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쉽게 시도하기는 사실 좀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틀레아나 목수국 같은 경우도 수영도 깔끔하게 하고 꽃을 계속 피기 위해서는 데드헤딩이라고 하는 꽃이 질 때 꽃을 다 따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수영도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워낙 복합 식재가 돼 있다 보니까 각자 이 플랜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적인 조건 자체가 식물에 원활한 양분을 공급해 주기가 일반적인 땅보다는 훨씬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토양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한 비료 주기를 통해서 식물들의 세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뜻은 반대로 말하면 가드닝을 좀 제대로, 아니면 가드닝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도를 하면 획일화된 플랜트 박스 디자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단순히 예시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구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식물들을 배치를 해보면 한계가 있어 보이는 플랜트 박스에서도 훨씬 더 예쁜 경관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가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은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이 디자인을 토대로 어디서든 깔끔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끝부터 니포피아, 그리고 갈사초, 레이무스, 겹제라늄 중에 플레늄이라는 품종, 그리고 털수염풀, 스카비오사, 파마 딥블루, 레이무스, 갈사초라는 품종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디자인은 서로 다 다른 수종이 들어갔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갈사초와 레이무스라는 이 패턴을 반복을 함으로써 정원의 리듬감을 부여를 한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꽃보다 잎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잎이 트기 시작하는 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인 가을까지, 그러니까 1년에 70% 이상의 기간을 거의 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정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레이무스, 갈사초,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라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아는 그라스들이 있어요. 뭐 억새라던가 수크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규모감 있게 연출했을 때 굉장히 예쁜데, 사실 플랜트 박스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수크렁도 그렇고 억새도 그렇고 꽃이 필 때 또는 이삭이 맺힐 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꽃이나 이런 이삭이 없을 때는 이파리만 사실 남아 있어서 미관적으로는 약간 평범해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레이무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파리가 처음부터 은녹색이 드는 컬러로 형성이 되고, 이 갈사초 같은 경우는 브론즈 컬러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라스를 사용하면서도 정확히 계절감이 특정 계절에 치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 품종 선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정원이 굉장히 넓어서 계절감을 다양하게, 수크렁은 수크렁대로, 억새는 억새대로, 다른 그라스는 다른 그라스대로 다 계절마다 편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 플랜트 박스가 정원에 들어가는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플랜트 박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원의 부지가 그리 넓지 않고 좁게 연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플랜트 박스가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더더욱 한 작은 화단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관적인 가치를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의 화려한 그라스들보다는 잎의 컬러로서 또는 잎의 질감으로서 1년 동안 예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길게 볼 수 있는 품종들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컬러적인 배치도 신경을 썼는데, 만약 뒷면에 은녹색이 드는 레이무스 앞에 사초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사초로 배치를 했다면, 레이무스와 은사초의 컬러감이 너무 겹쳐서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사초는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는 갈사초를 통해서 색깔의 다양성을 좀 추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왼쪽에다가는 이제 니포피아라는 소재를 활용을 했는데, 이 니포피아는 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니포피아의 꽃이 굉장히 강렬해서 너무 잔잔해 보일 수만 있는 그라스 정원에 이 색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없을 때에도 이 니포피아가 가진 특성 자체가 이파리가 그라스 질감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서 화려한 포인트를 추가하면서도 전체적인 무드를 해치지 않도록 하려고 신경을 쓴 선택이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중앙부에 보면 제라늄, 플래늄이라는 식물과 스카비오사 중에 파마 딥블루라는 꽃을 썼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약간 들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좀 자연스러운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지나치게 쨍한 색깔이라던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한 화형을 넣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보이고 키가 낮게 자라는 식물들, 꽃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쥐손잎풀, 제라늄 같은 경우는 호꽃으로 피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겹꽃으로 선정을 했고, 스카비오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스카비오사보다 훨씬 진한 푸른색이 도는 걸 선정을 함으로써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꽃을 보는 매력을 또 느낄 수 있게끔 고려한 요소인데, 사실 이 앞에 있는 꽃들은 키만 작다면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배치에 하얀색 꽃을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라스가 주는 것 자체가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를 주는데, 거기에 하얀 꽃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오히려 자연스러움보다 지나치게 여린, 지나치게 섬세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하얀색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고, 빨간색이나 강한 노란색, 주황색 같은 것들도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 부드러운 무드를 깰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라색 아니면 청색 계열의 꽃을 넣는 게 좋겠다, 아니면 연노란색 정도, 연핑크색 정도의 소재가 들어가면 예쁘게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중간에 그리고 빨간색 꽃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핵심은 그라스가 주는 질감을 표현을 하는 건데, 빨간색 꽃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의 무드를 방해를 하고 중심부의 빨간색 꽃이 주인공인 것처럼 포커스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가능한 지양을 했고, 니포피아의 화려한 컬러감도 왼쪽 사이드로 뺀 이유가, 화려한 포인트는 추가를 하되 전체적인 정원의 무드는 해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배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시도하기 좋은 정원이면서 굉장히 관리가 편한, 난이도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 디자인입니다. 내가 너무 화려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화단을 배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할 수 있고, 물론 단점이라면 이제 정원은 클라이막스라는 게 존재를 하죠. 가장 예쁜 순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의 화려함이 일반적인 정원보다는
나는 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이 세 번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버건디, 와인, 다크로 메인 컬러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생소한 방식의 연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스 가드닝이라고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정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방식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스 가드닝이라는 테마에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본래 정원이라고 하면 초록색 잎이 주는 청량함이라던가 아니면 알록달록한 꽃이 주는 화려함을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거랑 반대로 이 자색 컬러나 블랙 컬러는 좀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내 정원을 연출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왼쪽 후면부터 보시면 말채, 그리고 산수국 중에 데어데블, 국수나무, 타이니 와인, 그리고 다시 말차나무 활용을 했고 그 중간에는 메자나무 중에 콩코드라는 품종을 활용을 했고 앞에는 슈케라 중에 플럼푸딩 또는 보라색으로 이파리가 연출이 되는 것들을 복합 식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빛, 버건디 컬러가 날 수 있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같이 다 검은색 아니면 자색, 어두운 붉은색 잎이 나는 것들로 배치를 했는데 이 잎으로는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타이니 와인이나 산수국 데어데블처럼 꽃이 피는 그러면서도 자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종들을 추가를 했고 타이니 와인의 꽃이나 이 데어데블의 꽃도 이 전체적인 무드를 방해를 하지 않는 진한 핑크색 꽃을 개화를 하거나 연한 핑크색 꽃을 개화를 하기 때문에 꽃이 피면서도 전체적인 무드를 해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들어간 이제 수종들을 살펴보면 이 미라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해 새로 나온 품종이고 흰말채 나무면서 이파리가 아주 다크 잎으로 이게 단풍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파리가 까맣게 나오고 그리고 산수국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수국 종류 중 하나인데 이 데어데블이라는 품종이 잎이 자색으로 나면서 레이스캡의 붉은색 꽃을 피는 그런 품종이고 맨 후반에는 이제 국수나무 중에 타이니 와인이라는 수종을 배치를 했는데 이 타이니 와인 같은 경우도 자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형 꽃을 하얀색과 핑크색이 뒤섞인 형태로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니 와인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밀하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수영을 곧게 자라주는 성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 중단부 크기가 살짝 비게 되는 걸 메자나무 중에 초콜릿 컬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콩코드라는 품종으로 그리고 앞에 제일 하단부에는 슈케라 중에 보라색 품종이 들어가는 플럼푸딩 같은 품종을 활용함으로써 레이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해 보이거나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와인바 같은 데서 활용을 하면 정말 그 가게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맛있는 데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좋은 식당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당을 다니다 보면 인테리어 너무 훌륭하고 음식도 너무 훌륭한데 정작 그 외부의 정원은 잘 신경 쓰지 않아서 컨셉을 너무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플랜트 박스에는 그냥 남천 조금 아니면 알록달록한 초화 조금 아니면 그냥 측백나무들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를 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제 맛집을 평가하는 기준, 가장 유명한 기준이 미슐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슐랭도 단순히 이 음식의 맛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을 경험으로서 아니면 체험으로서 평가를 하는 게 그 미슐랭의 평가 기준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음식 맛도 훌륭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한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야외 플랜트 박스는 그저 그렇게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된 식물로 배치가 돼 있다면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고 애기들이 입는 캐릭터 양말을 입은 것처럼 또는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로 된 식당인데 화장실은 아주 지저분한 것처럼 이렇게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원 쪽에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일수록 이렇게 색깔을 잘 매치된 고급스러운 톤을 가지고 있는 정원을 잘 조성을 한다면 그 가게의 가치를 훨씬 더 드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엽이나 버건디 컬러 아니면 다크잎이 가지고 있는 이 정원 소재적 가치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누누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조성해 놓고 보면 생각처럼 어둡지도 않으면서 이파리를 위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계절에 치중하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된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급스러운 미관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고급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와인바 같은 걸 분위기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야 되는 그런 가게나 사업장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디자인을 꼭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개의 디자인 정도 플랜트 박스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3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흔하게 쓰이는 식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식물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심으면 오히려 커있질 않으니까 어설퍼 보일 수 있어서 그림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거다라는 의미로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고요. 플랜트 박스는 잘 활용하면 충분히 예쁘게 볼 수 있는 요소니까 그냥 단순히 재래종 조금 심어서 아니면 그냥 알록달록한 초화 이렇게 두지 마시고 최대한 플랜트 박스만으로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충분히 디자인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